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이 만드는 야구 유튜브 콘텐츠 야구투부장의 이용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아유, 네. 오랜만에 녹화 들어가는 거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야구투부장 녹화가 잠시 봉준근 위에 주춤한 사이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냐면, 물론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직접 찾아서 하는 인터뷰 시리즈가 있어요. 단도직입이라고. 김인식 전 국가대표 감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어가면서 역시 국민 감독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김식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너도 나도 메이저리거인 척한다 라는 쓴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보면서 이 팀이 떠올랐습니다. 한화 이글스. 이게 메이저리그 방식의 리빌딩을 도입했는데, 근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 정말 메이저리그의 운영 방식을 따라오기만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2년간 한화 이글스가 밀어붙인 과정 통해서 얻은 게 무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도 꼴찌가 확정이죠. 22일 날 네. 뭐 잔여 경기를 전승을 하더라도 전승을 9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트래직 넘버죠. 승률이 너무 낮은 거. 2020년 네. 들어가서 승률 한번 그냥 불러드리 참고로 3할 2푼 6리였고요. 2020년에 네. 작년에 수베르 감독 첫 해죠. 네. 3할 7푼 1리로 살짝 상승세를 타는 듯 하다가 네. 올해 다시 녹화 시점에서 3할 2푼 3리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승률이에요. 너무 저조하죠, 사실은. 2020년에는 시즌 초반에 어떤 뭐랄까 구단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긴 연패도 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감독 교체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올 시즌 3할 2푼 3리 너무 낮아 보이네요. 외관상 보기에는 뭐 부진 이유는 명확해요. 사실은 외국인 투수가 거의 부상 때문에 못 던졌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외국인 투수 부상에 따른 뭐 승수를 못 산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치명상은 외인 투수 부상이 맞죠? 맞습니다. 외국인 투수 카펜터 킹엄 시작을 했죠. 두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전력에서 아웃이 됐고요. 킹엄 진짜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결국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체 용병으로 라미레즈랑 페냐 선수가 들어왔는데 두 선수 모두 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괜찮은 선수를 데려왔다 싶었는데 라미레즈는 이제 팔꿈치 쪽에 무리가 갔고 그 페냐 선수는 타구에 이제 얼굴을 맞아가지고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던진 이닝이 총 이닝이 169.2이닝이에요. 근데 뭐 일례로 보자면 올해 그 롯데 찰리 반지 선수 있죠? 좋죠. 뭐 그래서 이닝이 있던데 이 선수가 먹은 이닝이 186.2이닝. 한 명한테도 4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찰리 반지만큼 많이 던질 선수를 매번 데려올 수는 없죠. 그러나 외국인 투수로 채워야 할 이닝을 한 150이닝에서 160이닝 정도는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어쨌건 외국인 투수 2명이 기대하는 이닝이 한 320이닝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5경기에서 30경기 정도 사이에 그를 선발을 애매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감안하면은 뭐 그 여파까지 계산을 해보자면은 저는 한 15승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승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외국인 투수가 빠진 자리를 국내 선수가 채워야 되니까 국내 어떤 유망주들에게 뭐랄까 이 기회라고 해야 될까? 이닝 경험은 쌓였겠네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뭐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를 작년 가을에도 했었고 이제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외국인 투수 둘이 잘 돌아갔다면은 원래 기대치 한 4할 오픈. 그렇죠. 그 정도에서 근접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리그 전체가 조금 더 재밌어질 수 재밌었겠죠. 남은 경기 전승하면 5위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재미있고 뭔가 팬들한테 이목을 끌 수 있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촉매전 되잖아요. 저 옛날부터 주장이었던 거지만 가장 재밌어지려면 리그는 항상 1위 팀이 승률 6할 이하. 그리고 12팀이 승률 4할 이상. 이게 뭐 5할 9푼, 뭐 4할 1푼이라 하더라도 요 정도 안에서 계속 치열하게 굴러가야 이게 다음 시즌에 대한 희망도 이어지고 수익성도 재밌어지고. 조금 불운한 요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부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우리가 검진을 하고 데려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치밀하다고 알려진 두산 프런트도 사실은 아리엘 미란다 지난해 MVP였죠. 이 선수 거의 이제 뭐 제대로 던진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액을 주고 재계약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 거를 연장선에서 보면은 하나가 좀 불운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운적인 요소를 제외했을 때 그 방향성이 제대로 갔을까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보는 거죠.
따져보면 이 팀 전체 마운드의 평균 자책도 좋지 않은데 그 팀 마운드 전체 FIP, 수비 무관 자책이라고 부르는데 FIP도 4.49 리그에서 가장 안 좋아요. 단지 운이 안 좋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가 투수력이 나빴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롯데는 FIP가 3.6을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 수비 문제로 인해서 평균 자책이 높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한화 보면 한화 역시 FIP 4.49 대비 팀 평균 자책이 4.85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롯데와 맞습니다. 한화 공통적인 문제가 수비고 이 두 팀의 특히 뭐 한화 얘기를 할 거니까 한화의 수비 효율에도 좀 문제가 있죠. 지난해 수베로 감독 부임 이후에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시프트 거예요. 수비 시프트. 프리덤 투 페일이랑 이런 거랑 이거랑 함께 수비 시프트. 영어 실패를 위한 자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쉽게 프리덤 투 페일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좀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프리덤 투 페일이 그걸 하자는 건데 수비 시프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어요.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수비 효율이 2위였습니다. 공동 2위였는데 공동 2위로 어깨를 나란히 한 팀이 우승팀은 KT였습니다. 가장 좋은 팀은 LG였고요. 수비 잘 됐네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그 전 맨날 바닥권에 있다가 매 시즌 바닥권에 있다가 어쨌든 수치로 성과를 낸 것인데 올해 오히려 야수들이 수베로 시프트에 적응이 돼가지고 오히려 적응력을 높여가지고 세밀함을 디테일을 살렸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8, 9위에서 지금 사실은 시즌 중 롯데랑 가장 좋지 않은 롯데랑 경쟁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롯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수비 효율 따지면 64.9%로 수비 효율이 좀 심각하게 문제인데 한화 역시 시프트를 많이 썼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단순히 뭐 시프트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뭐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비 시프트는 그대로이되 그렇겠죠. 많이 썼겠죠. 그 개개인의 수비 경쟁력이 성장이 안 된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도 해봤고 그 데이터가 더 많이 쌓였을 테고 성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퇴보했다는 건 옮긴 자리에서 수비수들의 개인 능력이 조금 오히려 떨어졌다. 그 타구가 오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야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뭐 잘하는 팀 얘기도 하고 가장 그 대화에 많이 소재로 오르는 게 못하는 팀이잖아요. 저 팀은 못하는 저도 이제 뭐 이런 구장 저런 구장 다니면서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 몸이 커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몸이 커진 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몸이 커지면 힘도 세지고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늘 수 있겠지만 살이 좀 쪘다 이런 그럴 수도 있죠. 평가도 있는데 내야수들이 수비력을 민첩함을 좌우 폭을 넓히는데 사실은 몸이 커지고 살이 찐다는 건 사실은 반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원래 취지는 몸이 키우는 거는 당초에 하나의 트레이닝 파트에 변화를 주면서 방향성과는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수베로 감독이 치중했던 수비 업그레이드 측면과 맞아떨어질까 모순된 측면이 있다고 실제로 봅니다. 한화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닝 파트를 개편하면서 이지풍 트레이닝 코치를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지풍 트레이닝 코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히어로즈 시절에 벌크업을 통한 성공 사례를 아주 큰 발자국을 그때 남겼던 뭐 코치고. 넥벤저스라고 해서 뭐 박병호, 강정호, 유한준 이런 선수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뭐 목동구장에서 홈런을 많이 쳤죠. 근데 단순히 지금 하나는 고참들을 상당히 전력에서 제외시키고 팀에서 방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20대 초반 선수들을 끌어올리려고 주축에 올려놨는데 이 선수들한테 이 적용을 했을 때 물론 타격만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주축들이 다 내야수란 말이에요. 3루수 노시환, 유격수 하주석, 2루수 정은원 등등해서 또 여기저기 오가는 김태현 등 20대 초중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고참으로서 이렇게 몸 관리하고 이럴 때는 아니지 않은가. 구단의 방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그때 히어로즈랑 지금 한화 이글스의 주축 선수들의 연배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개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추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히어로즈가 추구했던 방향과 지금 이글스에 추구하는 방향은 수베로 감독과의 방향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옛날에 히어로즈 때 이지풍 트레이너 코치를 포함해서 팀 전체가 이
벌크업에 동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타구 스피드를 높이는 것이 공격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맞습니다. 타구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선 스윙 스피드를 높여야 되고 스윙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선 방망이 무게가 좀 늘어나야 된다. 늘어난 방망이 무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벌크업이 필수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화는 단지 그냥 타구 스피드를 높이는 것 외에 수비로 감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향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시프트도 많이 써야 되고 수비력의 위기, 수비에 집중하는 해야 되고. 하나의 지난 시즌 이후의 변화의 가장 주안점은 수비에 있었어요. 터크만 선수를 뽑았는데 맞아요. 수비가 되는 외야수를 뽑으려고 했고 사실은 FA에서도 외야수를 보면서 수비력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 거포들이 있었지만 맞아요. 그러다 윌슨이 보니까 선수가 누굽니까? 박건우 선수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네네네. 어쨌든 그게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네. 수베로 감독의 하나의 방향성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 수비라고 해서 사실 하나가 어이없는 수비로 놓쳐가지고 뭐 야구 예능인가 해서 저희 포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거기서 뭐 분량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잖아요. 하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별하고 싶은 이런 방향점. 강팀의 수비 두산이 가장 강했던 게 사실 전성기 때부터 잘 치기도 했지만 수비였던 거거든요. 전반적인 방향점을 그쪽으로 갖고 갔는데.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방향성은 조금 달랐다 이거죠. 방향성이. 그래서 시즌 전에는 웨이트 같은 걸 많이 늘리는데 기본적인 이제 훈련량 같은 게 좀 시즌 중에 많이 줄이는 측면이 있었다고 좀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선수들한테 맞느냐? 예를 들어 30대 초중반에 완성형 선수라면 모르겠는데 한참 커나갈 선수들한테는 뭐 정은원 선수라든가 뭐 노시안 선수, 김태현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 맞는가 싶어요. 그럼 사실은 벌크업을 했으니까 방망이에서 파괴력은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수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더라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수치는 그 주축 선수들의 OPS가 지난해에 비해 전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내세우는 독수리 우용제가 있었죠. 그렇죠. 노시환, 정은원, 하주석, 최재훈, 김태현. 지난 겨울이죠? 전력을 이제 내다보면서 한 6번 타자까지는 하나가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5명에다가 터커만이 있으니까 지금 호명한 선수들은 리그 평균치에서 이상 가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지난해 노시안 선수가 OPS 뭐 0.852 괜찮은 OPS 아닙니까? 근데 올해 0.753으로 내려갔어요. 김태현 선수 좀 뒤늦게 합류했지만 파괴력 있는 타격으로 0.838이었는데 0.649로 어이구야. 아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정은원 선수, 최재훈 선수 말할 것도 없이 하주 선수도 마찬가지고 전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 있었냐? 그렇죠. 방향성을 갖고 가던 거에서는 제동이 걸려 있고. 우리 팀이 지더라도 팬들 팀을 응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죠. 미래를 보잖아요. 설레는 날은 맨날 그때 문동주 나와서 강속구 던지고 김소연 뽑았을 때 드래프트 1위로 해서 맨날 내년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몇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수비 시프트가 가장 효과적이려면 수비 시프트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주자 없을 때 좌타자일 경우일 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기록을 따져보면 이 무주자인 상태에서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한화가 2할 7푼 5리로 삼성에 이어서 가장 높습니다. 삼성 2할 8푼 7리인데요. 피장 타율도 3할 9푼 4리로 8인데 9위가 삼성이고 10위가 이신데 이 두 팀은 약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어서 그렇죠. 홈런 넘어가면 이게 확 올라오는 숫자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프트를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때에도 효과적이지 못했던 시프트가 이루어졌다. 그거는 고려해 보면 시프트를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도 해봤는데 사실은 선수들의 성장이 더뎠다. 수비력이 오히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수비적인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장면을 이제 가끔 보는데 하나 시프트에 다른 팀들이 압박을 받아요. 특히 LG는 좌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김현수 선수 들어올 때는 외야가 4명이 가고 아예 왼쪽이 없습니다. 2루와 3루 사이에 거의 그 3루수가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시프트를 펼치는데 탁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김현수 선수가 번트를 대더라고요. 근데
근데 투수가 예상을 하는 거죠. 장민재 투수였죠 그때. 예, 그 내려와서 번트를 대면 이쪽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투수가 제 5의 내야수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강한 땅볼을 굴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여튼 성공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이제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프트를 해서 뭐 1-4-1-3루예요. 2루수 땅볼이 나옵니다. 네네네. 뭐 세컨 베이스맨 2루수는 그냥 거의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의 경우 네. 유격수가 이제 우익수 앞으로 가고 그러는데 2루수 잡아서 병살이겠다 싶은데 노시안 선수가 이제 그거를 2루에서 토스를 받아가지고 2루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동작이 이제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타이밍은 아웃일 것 같은데 뭐 잡지 못하거나 못 빼거나 글러브에서 이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동작이 사실 예. 유격수 삼수의 가장 큰 차이인데.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죠. 하나 경기를 이제 뭐 매일 가진 못하지만 그 떡아웃 앞에서 스페너 감독이 이렇게 바운드를 이렇게 무슨 아들 데리고 이제 무슨 캐치볼 시키듯이 포구 자세 막 이렇게 맨날 하는 경우가 좀 자주 봐요. 노시환을 놓고. 노시 바뀌는 거죠, 계속. 예, 여러 선수들 보고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보는데 그만큼 이제 하나는 아쉬운 게 사실은 가장 빛났던 거는 수비의 변화였는데 내야 한두 선수 사와가지고 수비율을 높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팀에서 에이스를 사와서 일선발을 놓을 수 있고 정말 뭐 한 80억짜리 마무리를 사와서 마무리를 심어 놓을 수 있고 4번 타자 홈런왕 이런 김지한 같은 선수를 사와가지고 4번 타자를 놓을 수 있지만 전체 수비력이나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협조가 되고 같은 곳을 바라봐가지고 움직여서 이루는 성과고 방향성인데 그게 이제 아쉬운 거죠. 2년이나 흘렀는데. 예. 반대로 정원원 선수 얘기를 예를 들어보면 비슷한 또래의 김혜성 선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김혜성 선수가 성장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약간 예. 차이가 나버린 듯한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정은원 선수가 연초죠. 네네. 아시안 게임 이제 대표 선발. 아, 네네. 예, 그런 거 할 때나 지난해 이제 올림픽인가요? 네.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후보군에 올려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잖아요. 근데 내야수는 뭐 타격 능력도 중요하지만 수비력이 평균점에서 위로 못 가면은 뽑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원 선수의 장점은 출루야구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타격이 이제 제자리인 상태에서 수비에 발전이 없다.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루스로서 경쟁력이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